최근 모유은행에 기증돼 있는 모유의 절반이 폐렴 바이러스에 오염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간 이후로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네, 이 모유 속에서 나왔다는 바이러스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모유 속에서 발견된 것인지 전문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동 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성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에 이 모유은행에 보관된 모유 속에 바이러스 이름이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라는 게 발견됐다 이런 보도가 나갔는데요. 이게 조금 생소한 바이러스 이름인 것 같은데 어떤 바이러스인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최근 보도에 페럼 바이러스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명칭이고 우리나라 말로 거대세포 바이러스 또는 침샘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이한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오히려 너무 흔하게 분포되어 있는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특이한 게 한번 감염되면은 잠복 상태로 평생을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꽤 흔한 바이러스고 한번 감염이 되면 평생이 잠복된 상태로 지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특별한 증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건강한 신생아를 포함해서 건강한 사람들 대부분 아무 증상을 보이지 않아서요. 감염이 된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가다가 피로감이나 미열, 근육통, 인두염 등의 감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 중인 사람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력이 억제된 사람, 면역 결핍 환자에게서는 폐렴이나 위염, 위궤양, 대장염, 간염, 망막염 등의 어떤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는 언제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는 건지요? 요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는 침이나 소변, 정액, 그다음에 질 분비물, 모유, 눈물, 혈액이나 이식 등 장기 등에서 검출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접촉으로는 전염되지는 않고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한번 감염이 되면은 항체가 생기는데요. 요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래서 피 검사를 통해서 항체가 검출되면은 이전에 감염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게 너무 흔한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성인 인구의 한 70에서 80% 정도 항체 양성률을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100% 가까운 성인에서 혈중 항체 양성을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성인들 대부분이 이 바이러스가 잠복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모들도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모들의 이제 요 바이러스 항체 양성률도 거의 100%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한 보도에서 모유에서 이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가 오염됐다, 검출됐다 이런 좀 내용이 나와서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놀라셨을 것 같은데 또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의구점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좀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건가요? 예, 이 보도가 제가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서 내용을 발췌해서 이제 보도한 건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 성인들의 이제 항체 양성률이 100%인 걸 감안하면은 모유에서 한 52% 정도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제 이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가 아주 작은 미수과를 제외하면은 신생아나 영유아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오염이라는 단어는 제가 쓰지도 않았는데 잘못된 표현이고요. 따라서 안심하고 모유 수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유은행에 보관돼 있던 모유가 폐렴 바이러스에 오염된 게 아니라 모유에 원래 이제 포함돼 있던 게 검출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임신부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땐 여러 가지 위험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모유의 경우엔 괜찮을까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태아 시기에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이제 선천성 감염이라 해서 간이 커지거나 혈소판수가 감소되거나 소뇌증이나 청력장애, 정신지체나 사망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산모들이 대부분 항체가 다 이제 있기 때문에 애한테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제 간혹
없는 항체가 없는 산모의 경우에 이제 산모가 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태아에게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를 통해서도 이 바이러스가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이미 태어난 아기들은 이제 그 엄마 항체가 이제 다 태아식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모유에 그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가 모유를 통해 넘어와도 감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대부분 항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혹시나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은 어떤 검사를 받아보면 좋을까요? 네, 거의 뭐 산부인과에서 그냥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는데요. 정 불안하시면은 이게 피 검사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뭐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 뭐 검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그 큰 위험이 없는 바이러스라 한다 해도 앞서 말씀해 주실 때는 이제 건강한 신생아라면 위험이 없다라고 하신 건 결국 건강하지 않은 신생아에게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조수가나 또 초저체중아가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조사나 특히 1,500g 미만으로 출생한 아이는 이제 엄마 항체도 별로 없고 면역력도 약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폐렴이나 뇌수막염, 간염, 혈소판 감소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 바이러스 양성인 모유를 먹게 되면은 이제 그 1,500g 미만 애들은 감염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모유은행에서는 이제 요 바이러스 음성 모유를 먹이기 위해서 이제 요 바이러스 검사를 모유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모유은행에서는 이 모유 관리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증된 모유는 일단 영하 20도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요. 이후 62.5도에서 30분간 저온 살균을 합니다. 따로 뭐 소독제를 넣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30분간 이제 요 온도에서 유지를 하는 것만 해도 대부분의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살균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이제 직원분들이 수술복과 같은 옷을 입고 마스크, 장갑, 모자 다 착용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거친 뒤에 다시 영하 20도 냉동고에 이제 모유를 보관을 합니다. 가끔 제거가 안 되는 바이러스도 있어가지고 뭐 에이즈나 간염, 매독에 걸려 있는 산모나 아니면 이런 과거력이 있었던 산모의 모유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서 모유은행 측에서도 상당히 좀 놀랐을 텐데 앞으로 이제 모유은행이 더욱더 안전한 모유 보관 또 공급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 이제 손이 덜 필요한 자동화된 이제 최신식 기기가 필요하겠는데요. 그 저희 모유은행은 비영리 기관으로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운영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지만 이제 신생아들의 건강을 위한 사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최신식 기계를 아직은 그 사기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모유를 사고 파는 일이 많은데 이것은 이제 모유은행을 거치지 않은 살균이 안 된 모유이므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모유은행에 보관된 모유가 폐렴 바이러스에 오염됐다라는 보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셨을 텐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의혹을 좀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성훈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